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스티븐입니다. 뿅! 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제 2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요, 총 5가지 소식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충남 아산시 배방 도시재생 대학 개강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그 아산시 배방 도시재생 센터에서는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화 매개자 양성가정, 그 다음에 모산로라는 그 지금 현재 배방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구간이 이제 모산로, 예전 폐철도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산로 주변에 야시장과 프리마켓을 구성하는 이런 수업이 하나, 그 다음에 마을관리소라고 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뭐 작은 것들을 수리해주거나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 운영 관련 수업, 그 다음에 건강관리 교실, 봉사장, 양성가정 이렇게 총 4가지 섹션으로 구분돼서 크게 도시재생 대학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존 도시재생 대학과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셨고,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셨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것들은 건강관리 교실인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었어요. 회의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의 주민들의 복지 차원의 하나의 일이다.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마을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형성이나 활성화, 서로 이렇게 끈끈한 조직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생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는 좀 새로운 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봉사 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또 관련된 일들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고 역량이 강화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 일정은요, 8월 16일까지 모집을 할 예정이 있고요. 8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주 과정으로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각 섹션별로 멘토담과 함께 시간은 그 함께 구성원들이 조금 나눠서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일정 픽스되는 시간은 아니고요. 유동적으로 그 그룹별로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충남 서산시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시에서 인문도시 서산이라는 주제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시민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요. 서산 번화로 소극장 구 충청은행 지하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접수는요, 한서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 그리고 서산시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후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워크숍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며 단지 하나 조건이 붙으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을 한서 인문도시 또는 인문서산이라고 검색하셔서 그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최근에 청년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많은 이제 전시들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작가 님도 거기서 최근에 공연도 했고 전시도 했고요. 그 공간이 좀 활성화돼서 그 서산의 읍내동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서산에는 이제 서산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공간으로 상권들이 다 몰리고 집중되는 것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주변 지역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퍼뜨리고 또 그 공간만의 매력들을 찾아서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민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이 수용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좋은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부산시 소식입니다. 부산시에서는요, 잠시만 제가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된 강사로서는 그 서산시 소식이에요. 관련된 강사로서는 세종대학교 최은경 교수님,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박현옥 교수님,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의 임준홍 박사님, 그다음에 사회로는 김세랑 몽두의 대표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진행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되어지네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토론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시간을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화이팅 응원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제 부산시 소식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바구 캠프 마을 스터디 3편이라는 주제로 마을 아지트 기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이바구 캠프 멀티센터 1층이고요. 일시는 8월 27일 월요일 7시부터 총 6회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7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문화의 상상을 불어넣고 싶은 35살 이하의 사람들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첫 번째는 라이프 쉐어, 두 번째는 지역살이에 대한 질문 해소하기, 세 번째 아지트 현장에서의 담소, 네 번째 짧은 상상 발표 이런 과정으로 총 6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바구 캠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역에서 바로 내리시면 바로 이제 길 건너편, 네, 거기가 이제 그 차이나타운도 있고 러시아타운인가요? 러시아타운 있고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바구, 그러니까 초량이라고 불려지는 공간이 있어요. 삼복도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캠프를 이뤄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시고 이러하는 작은 어떤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굉장히 큰 어떤 공감이나 배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은 목포시 소식입니다. 목포시에서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어제부터였네요. 16일까지 아산시랑 똑같네요. 6시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고요. 접수처는 목포시 도시재생 센터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 시민 누구나 가능한다고 하고요. 강의 일정을 쭉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개념과 정책의 흐름, 그 다음에 한국 도시 세태 특성화 원인, 마을 공동체와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 선진지 견학, 네, 다 교수님들이고 센터장님들이 거의 강의를 하시네요. 아마 이론 교육이 이번에는 목표이신 것 같아요. 현장의 어떤 사례 중심보다는 이론 교육이 좀 중심되는 이번 도시재생 대학을 좀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현장에 있는 분들도 좀 투입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천안시 소식입니다. 천안시가 도시재생 페스티벌인 광복런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복로는요, 작년에 이제 숨바꼭질 축제라고 했던 축제를 지역의 컨셉에 맞게 조금 변형시켜서 광복론이라는 주제로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체는 천안시, 주관은 필더필 컴퍼니, 천안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강복론 축제 운영위원회, 그리고 후원은 티브로드 중부방송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축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필더필 컴퍼니에서 모든 걸 이제 주관하고 리드하는 형식을 갖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은 많이 힘을 이렇게 실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에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게 다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역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그 광복런, 그러니까 즉
강복론의 전 버전인 숨바꼭질 축제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뾰로로. 네, 이제 두 가지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인 무대에서 이제 그 진행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졌던 영상은 지역 아티스트들이 공연했던 공연 존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공연했던 모습,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바꼭질 축제로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은 지역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실 걸 예상을 못했지만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올해도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지역의 축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그날 하루에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들을 지역 상인들한테 심어주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통해서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이런 거 왜 하냐라는 질문도 받았지만 올해는 이걸 언제 하냐? 그러면은 이날 하면 더 많이 준비하고 필요한 엑스트라 스태프까지도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올해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시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11일, 12일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는 필더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강복론 관련 또 영상은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오빠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여행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강복론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안녕.